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레드미 K30 사용 후기 영상입니다. 우선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정 옵션에서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L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듀얼 펀치홀 사이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했던 검정색이 사라지면서 카메라 홀 두 개만 딸랑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배경에 따라서 펀치홀 디스플레이 쪽에 빛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설정하니까 나름 깔끔해 보여가지고 네. 자, 우선 배터리 사용 시간부터 좀 보시면 주사율 120으로 설정하고 화면 밝기는 자동으로 했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연속 재생한 결과입니다. 사용 패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하루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아무튼 프로세서 730G의 성능은 요 정도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율 61대와 121대 각각 배터리 타임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유튜브 영상을 실제로 시청하실 경우에 주사율 차이에 따른 화질의 변화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이 결과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설정 변경에 따른 배터리 시간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각 50분씩 같은 동영상을 동일한 조건으로 재생한 결과고 120 주사율일 때는 약 7%, 60 주사율일 때는 약 4% 배터리 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3%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 결과는 중국 네티즌이 1시간 동안 체크한 결과와 오차 범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대략 5% 정도 차이 났는데 저는 50분 테스트니까 아무튼 어떤 앱인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대략 시간당 한 5%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터치 오작동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홍미노트 7 때도 그런 건 별로 못 느꼈거든요. 사실 K30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즈마다 100만 대 이상 팔리는 모델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벌써 이슈가 되고도 남았겠죠. 만일 그렇다면 강화율이 떼고 그냥 사용하세요. 네, 그것 때문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니까요. 암튼 터치 쪽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이라면 역시나 화면 주사율 120Hz인데요. 이 고주사율 덕분에 휴대폰 최적화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화면 전환할 때 부드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빠릿하면서 부드럽다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보시라고 밖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두 번째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측 전원 버튼 지문인식 잠금 해제가 상당히 빠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단점이기도 하죠. 이 오른손으로 사용할 때는 정말 빠르고 괜찮은데 왼손으로 사용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불편했어요. 우리가 작정하고 제대로 휴대폰을 잡고 지문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왼손은 정확히 휴대폰을 잡고 지문 인식을 해야 하니까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화면 경험인데요. 노치보다 거슬린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래도 펀치홀이 좀 더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싱글 펀치홀이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굳이 전면에 심도 카메라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게임을 할 때나 영상을 볼 때나 상당히 괜찮습니다. 펀치홀과 상단 베젤 부분도 좁은 편이라서 이 부분도 괜찮았고요. 펀치홀 크기 자체도 올 초에 나왔던 제품들보다 좀 더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점이라면 우선 LCD의 퀄리티가 저는 사실 좀 별로였어요. 해상도나 터치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마감 문제가 여전히 좀 있어요. 이거는 LCD 기술적인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주변부로 좀 거뭇거뭇한 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펀치홀 부분으로는 그게 좀 더 눈에 많이 띄고 이런 디테일한 게 많이 신경 쓰이신 분들께는 좀 거슬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제품인데도 몇백만 대 팔리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펀치홀만 보이게 설정하고 사용하는데 나름 웃기기도 하고 단점도 커버가 되고 차라리 이렇게 보이는 걸 옵션에 제대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는 딱 가격만큼입니다. 이제는 중급기들의 카메라 성능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뭐가 아주 좋다 이런 건 없고요. 소니 6400만 화소 임시 센서라고 해서 삼성 센서보다 특출나게 더 좋다 이런 것도 저는 못 느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튜닝하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싱하는가, 이게 관건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사진 쪽은 플래그십들과 비교해서 엄청 떨어지는 수준도 아니고 다만 동영상 부분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OIS가 없는 제품인데도 손떨방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차 수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중국 내수 제품을 구입하셔도 샤오미 자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스토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구글 설치와 사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시스템 언어로 한글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바로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글로벌 롬은 아직 출시 전인데 인도에서 정발을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MIUI 포럼에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해 보시면 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QHD 플러스 해상도의 90Hz 원 플러스 7 프로와 풀 HD 플러스 해상도의 120Hz K30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슬로우 모션으로 자세히 보시면 아주 약간 차이가 나죠. 결론은 해상도와 주사율이 모두 높아야 좋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샤오미 레드미 시리즈 제품들, 특히 레드미의 플래그십 모델인 K 시리즈나 중급기인 노트 시리즈는 항상 가격 대비 성능은 좋습니다. 이번 K30 4G 모델도 뭐 27, 8만 원이면 가격 대비 성능은 좋은 편이죠. 성능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주사율 부분 특히 굉장히 만족스럽고 카메라도 쓸만하고 펀치홀 화면도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고요. 아주 심각한 결함이라고 부를 만한 점도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샤오미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디자인도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샤오미의 새 휴대폰을 구입하실지 여부는 정말 취향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성능은 당연히 최신 기종이 조금이라도 더 좋죠. 당장 전 모델에 비해서만 봐도 메인 프로세서나 카메라 스펙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사율 하나만 보고 K30으로 가셔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만큼 이 주사율 때문에 체감되는 부분이 다른 어떤 스펙보다 크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샤오미 레드미 K30 사용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직구를 해야 하는 휴대폰이라 좀 더 세세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일단 1월까지는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이 5G 모델 흰색이 너무 땡겨가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